자, 검문교에서 발생하는 변형 세 가지로 이제 정리할 수가 있죠. 인장과 압축, 비틀림, 굽힘이 됐습니다. 여러분, 인장이 뭐였죠? 늘어나는 성질이었죠. 압축은 뭐였죠? 줄어드는 성질이라고 했습니다. 비틀리면 비틀리는 것, 굽힘은 굽게 되는 거죠. 맞죠? 이 세 가지 하중이 변형이 발생하였습니다. 자, 이번 재료역학의 주제를 볼게요. 자, 재료역학의 주제에 세 가지 역학적 거동이 있어요. 재료가 외부로부터 하중을 받게 되면 세 가지 거동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거동이 중첩되어 나타나죠. 중첩되어 났습니다. 자, 앞 시간에 얘기했죠. 자, 인장과 압축. 인장은 늘어나는 거고 압축은 줄어드는 거라고 얘기했죠. 비틀림 그리고 굽힘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P, F, T는 다 이제 힘을 나타내는 단위죠. P는 파워, F는 이제 플렉스, T는 토션, 비틀림인데 토션 또는 토크죠, 토크. 요 세 가지 거동이 하나가 나타나거나 둘 이상이 이제 중첩되어 나타납니다. 중첩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을 하나씩 분해해서 계산해서 또 두 개를 합산해서 이제 그걸 우리가 계산으로 풀이야 하는 거죠. 자, 인장과 압축을 보겠습니다. 자, 인장은 재료가 늘어나는 걸 얘기를 했죠. 압축은 재료가 줄어드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인장과 압축 중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는 펜이죠, 펜이고 여기는 의자입니다, 의자. 네. 얘는 길이가 길죠. 길이가 깁니다. 의자도 자기 이제 형상에 대해서 다리 길이가 긴 편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축하중 부재라는 것은 재료가 인장이거나 압축 거동 상태에 있을 때 그 부재를 부르는 말을 축하중 부재라 합니다. 축하중. 단면에 비해서 긴 거죠. 단면에 의해서 길이가 긴 걸 축하중 부재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인장과 압축은 응력과 변형률 그리고 미소 변형, 선형석, 중첩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용어를 잠깐 얘기할게요. 자, 변형은 디포메이션이고 변형률은 스트레인입니다. 그래서 다르죠. 변형은. 그리고 미소 변형이라는 건 작은 것보다 더 작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더 작은 변형을 얘기하는 거죠. 선형석은 라이너, 직선 같은 성질을 갖는 대상을 뜻하는 거예요. 함수에서 어땠습니까? 그래프에서 선형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직선으로 비례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됐죠? 중첩의 원리는 A라는 인자가 일으킨 현상과 B라는 인자가 일으킨 현상을 합친 것 같이 이제 나타나죠. 하중도 이제 중첩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계산해서 또 합쳐가지고 우리가 계산으로 이제 찾는 겁니다. 자, 비틀림. 자, 비틀림은 이렇게 토크가 돼서 이제 회전하려는 거죠. 회전하려는 거. 그래서 이 비틀림은 원형 단면을 갖는 재료에 국한됩니다. 원형 단면. 이게 우리는 또 이 비틀림 부재는 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축은 거의 이제 원형 형상을 가진 겁니다. 이 원형 형상은 일반 공학 시스템에서 동력 전달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축이라고 하죠. 샤프트라고 합니다. 회전하려는 것. 자, 굽힘. 하중 F가 이렇게 이제 내리자면 굽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굽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부재는
또는 빔이라고 부릅니다. 빔이라고 불러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재료의 세 가지 거동은 인장과 압축, 그리고 비틀림, 굽힘. 그래서 동일한 부재 또는 재료라도 하중 상태에 따라 축하중 부재가 되기도 하고 보가 되기도 합니다. 되셨죠? 인장과 압축, 굽힘은 이제 보로 보면 되겠죠. 보 또는 빔으로 보면 되고, 비틀림은 원형 단면이니까 원형 단면으로 샤프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축하중 부재가 되는 것은 단면보다 길이가 긴 녀석들 있죠. 긴 녀석들을 축하중 부재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응력과 변형률을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첫 시간, 둘째 시간 진도가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서 우리가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 같이 해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한 번 더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응력은 뭡니까? 응력은 여러분 스트레스죠. 이렇게. 자, 양쪽으로 이제 힘을 가해서 당기게 되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장과 압축이 되죠. 이렇게 당기되면 인장에서 늘어나게 되겠죠. 맞죠? 그럼 응력이 생기고 또 변형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여기서 요 당겼다고 하면 요만큼 델타일만큼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그러면 우리 지금 요 분홍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요 부분만 딱 잘라서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는 자유물체도라고 하죠. 자유물체도. 하중이 요렇게 가해지면 또 이쪽 반대쪽으로 또 하중이 가해지면 응력이라고 보통 하죠. 응력이라고 하죠. 이걸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내부에서는 내력이 발생을 하잖아요. 내력. 그걸 내력 또는 응력, 스트레스라고 하죠. 맞죠? 자유물체도는 그 힘의 평형을 잡기 위해서 한쪽에 힘이 가해지게 되면 반대쪽으로 힘의 크기는 같지만 방향인 반대인 그 힘으로 그 물체의 평행을 이루기 위해서 평행을 이루는 것을 자유물체도라고 하죠. 자,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이제 잘랐습니다. 가상으로 잘라서 보면 여기에 이제 내력을 볼 수가 있죠. 그 내력의 크기는 외력, P와 방향은 다르지만 같은 힘이 발생을 하겠죠. 맞죠? 자, 그래서 평행해 보겠습니다. 응력. 자, 응력은 금방 잘랐던 단면적이 이쪽으로 힘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반대쪽으로 시그마. 스트레스를 그리스 문자로 하면 S자죠. S. 그리스 문자로 S자를 시그마로 보면 됩니다.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그래서 힘의 지금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응력 스트레스는 단위 면적당 힘이죠. A분의 P입니다. P. 다시 정리하면 응력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힘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단위 면적당 힘을 봅시다. 자, 여러분이 이제 뭐 좀 지나면 이제 추석 때 가는데 고향 집에 갔는데 이제 조카가 있어요. 조카가 놀러 왔습니다. 조카가 여러분 등을 주먹으로 이제 땅땅 쳐요. 근데 이제 힘이 약하니까 어찌 보면 그 귀엽기도 하니까 그래 계속 때려봐 이렇게 이제 하겠죠. 그럴 때는 참을만 하고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가 이제 가서 이제 바늘을 가져옵니다. 바늘을 가져오는데 바늘을 와서 동일한 힘으로 여러분이 이제 찌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찔러봐 이러고 할까요?
아니에요. 도망을 갈 거예요. 도망을. 왜 그럴까요? 자, 주먹이나 바늘이나 이제 동일한 힘으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 때리거나 이제 찌를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주먹으로 할 때는 그렇지 않는데 바늘로 그 힘으로 찌른다면 생각만 해도 이제 끔찍하죠. 그러니까 힘은 같이 가해져도 단면적이 다르게 되면 이 사항은 무한대로 간다는 거죠. 힘은. 이해되셨습니까? 응력 스트레스는 시그마는 단위 면적 따위 힘인데 이 스트레스는 0에 이제 접근을 하지만 이 스트레스는 이제 무한대로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고 하면 응력은 단면적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단면적에 따라. 주먹이 내 등에 닿는 면적이랑 0에 가까운 이 단면적이 거의 0에 가까운 바늘이 내 등에 닿는 거랑 달라지겠죠. 그래서 응력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응력은 스트레스는 시그마라고 있고 응력이라고 합니다. 물체에 외력이 가해지면 그 외력과 평형을 이루기 위해 물체 내부에 내력이 발생하는데 그 내력을 단위 면적당으로 표현한 것, 이게 응력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응력을 요 개념만 여러분 잘 이해하셨대도 이번 시간에 성공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변형률, 여러분 변형률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변형률. 자, 여기 이제 밧줄이 있어요. 근데 밧줄이 1m 늘어났다고요. 1m. 그러면 1m 늘어났다면 개념이 와닿지가 않죠. 근데 밧줄이 1000m인데 1000m 중에 1m 늘어났다. 이러면 이해가 되죠. 그냥 늘어났다 하면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기준. 맞죠? 그 기준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변형률이라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준이. 그래서 변형률을 계산할 때는 늘어난 길이를 처음 길이로 나눠준 거죠. 맞죠?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늘어난 길이와 처음 길이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제 변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형률을 다시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처음 길이 L에다가 데이터에 늘어난 것을 나눠준 거죠. 나눠준 거. 얘는 변형률 입실론이라고 있습니다. 입실론. 여기 표로 제가 동봉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입실론이라고 있습니다. 입실론은 스트레인, 변형률을 얘기하는 거죠. 변형하고 여러분 변형률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냥 길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응력도 다시 한번 여기 되짚어 봤습니다. 시그마는 하중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작성하는 내력 또는 응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변형률은 처음 길이에다가 늘어난 길이를 나눠준 것, 이걸 변형률, 입실론, 스트레인, 변형률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다음 중 금문교에서 주탑과 일어난 재료의 역학적 주요 변형이 아닌 것은 1번 굽힘, 2번 비틀림, 3번 압축, 4번 부식. 답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재료역학에서 다루는 주요 교등이 아닌 것은 1번 굽힘, 비틀림, 균열과 전파, 인장과 압축. 자, 여러분 풀어보세요. 동력을 전달하는 축에서 쉽게 관찰되는 변형은 1번 인장, 압축, 굽힘, 비틀림. 수업을 잘 들었으면 이해할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습 정리. 재료역학의 정리는 재료역학은 주어진 재료로 만들어진 변형체에 작용하는 하중과 그 결과로서 발생하는 변형과 응력 사이 관계를 다루는 학문.
구조물을 통해서 본 재료학은 산타마리아 데이 피오레 성당의 돔과 검문교의 역학적 변형. 자, 산타마리아 데이 피오레 성당은 벤치마킹을 했죠. 기존에 만들어진 판테온 성당을 보고 신전을 보고 와서 했습니다. 자, 재료역학의 주제 세 가지 역학적 고동이 있죠. 인장과 압축, 비틀림, 굽힘. 자, 인장과 압축은 인장은 재료가 늘어나고 압축은 줄어나는 거동으로 재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동입니다. 움직임이에요. 비틀림은 원형 단면을 갖는 재료에 국한되며 보통 축이라 부르는 원형 단면 부재는 일반 공학 시스템에서 오타가 계속 생겼네요. 네, 여러분 보고 오타 내지 말라고 하면서 자, 공학 시스템에서 동력 전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굽힘 거동을 하는 부재를 일반적으로 보 또는 빔이라고 부르죠. 자, 응력과 변형률을 소개합니다. 자, 응력 스트레스 시그마는 물체 외력에 가해지면 그 외력과 평행을 이루기 위해 물체 내부의 내력이 발생하는데 그 내력을 단위 면적당으로 표현한 것. 단위 면적당 힘으로 나눠진 거죠. 자, 변형률 스트레인은 입실론으로 있죠. 늘어난 길이, 데이터가 처음 길이가 중요하죠. 그래서 처음 길이당 늘어난 길이로 나눠준 거죠. 맞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